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프레스콜의 진행을 맡은 공연 전문 인터뷰어 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1995년 초연 이후에 꾸준히 사랑받으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빗속에 만난 두 형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뒀던 사랑과 아픔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랑은 비를 타고가 세상에 나온 지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인데요. 변함없이 이 작품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더욱 깊어진 감정선과 완성도 높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프레스콜은 주요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과 포토타임 그리고 제작진과 배우들이 함께하는 기자간담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사랑은 비를 타고 30주년 무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두 형제와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시작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괜찮다.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늘 괜찮다. 창문 들려오는 빗소리 홀로 남은 나에게 속삭이며 말하는 쓸쓸하게 혼자 있다고 그 언제나 그렇듯이 허전한 나의 가슴에 빗소리만이 오래된 친구처럼 가만히 감싸주는 홀로 남겨진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밤 기뻐만 가도 나는 웃을 수 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너희를 지켜볼 수만 있다면 외치고 싶어 너희들에게 겉으로 웃음 짓고 감춰뒀던 진실을 나 역시도 외로움이 상처 미치도록 너희들이 그리워 언제나
그대로 짠돌이 진짜. 아, 불 좀 켜보세요, 불 좀. 뭐야 이게? 야야야. 아니 근데 선생님 월급이 요즘에 좀 좋은가 봐. 리모델링 제대로 했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마법사야? 뭐야 이거? 와, 저 몰라보겠어. 이러다가 막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야, 이 집이 뭐 어디 뭐 내 집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우리 사남매 모두의 집이지. 한번 쳐볼래? 이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야, 동현아. 왜? 너 임마 너 꼴이 이게 뭐야 너? 아이고 너 왜 피나 이런 거 다 갖고 다녀? 어? 야, 너 나이가 들면 친애 손톱에 때가 있냐? 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야 돼, 진짜. 너 닦고 앉아, 닦고 앉아. 괜찮아, 그냥 앉을게.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시작된 잔소리.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해야 한다 치료. 난 머리가 아파 잔소리 들을 때마다. 어린애 취급은 더 이상 하지만 이제는 나도 어른이라고. 세월 흐르고 감사한 편도 형은 여전해. 피곤한 잔소리, 지겨운 잔소리,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해. 혹시나 했었는데 혹시나 변함없는 저 모습. 까칠한 말투에 툭하면 성질 내고 여전해. 물론 막무가내야.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나이가 들어도 그 모습 그 버릇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세월이 흐르고 간산이 변해도 너는 여전해. 형대저만은 철부지 내 동생. 그래도 난 네가 소중해. 마음껏 지겨워 다쳐 진짜 가만히. 까칠한 소말끼리 아직도 그 모습 여전해. 배 탔어 배. 예? 그래 바다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원해 어선. 야, 너 그거 얼마나 그 위험한 건지 알아? 너 그러다 바다에라도 떨어졌으면. 수영하면 된다 형. 어쨌든 젊은 언하기엔 좋았어. 덕분에 여기저기 돌아도 다니고 서사모 가보고 남친아. 야, 됐어. 너 그 생활 청산하고 가을 학교 복학하자. 형 아직 학적이 남아있어. 내가 학장님을 잠깐만. 아직도 자퇴서를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자퇴라니. 내가 매년 동안 학장님을 찾아가 뵙는걸? 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형 음대야. 그것도 전공이 피아노라. 너 고등학교 때 콩쿨 때 우승도 했었어. 그때 보상으로 받은 게 저 피아노고. 어? 야, 형 이거 매일매일 닦았다? 어? 자, 이 조율도 매달 했어. 한번 쳐볼래?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다 옛날 얘기다. 그만 얘기해라.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너 조금만 다시 하면 시작할 수 있어. 적성이 안 맞아. 배 타는 건 적성이 많이. 아이! 동현아, 제발. 그럴까봐 내가 안 오려고 했어 형. 알아?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내가 몇 번이나 여기로. 그만 얘기해.
너 이유가 뭐야? 무슨 이유? 음대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재미가 없어졌어. 너 4살 때부터 형 옆에서 피아노 쳤어. 누구보다도 네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아 진짜라니까. 클래식을 따면서 쉬어. 너 유치원 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 기억 안 나. 피아니스트. 그것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너 국민학교 때 꿈이 줄리어드 음대 입학이었어. 중학교 때 꿈은 쇼팽 콩쿠르에 진출해가지고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랑 협주곡 2번을 연주하는 거였다고. 고등학교 때 꿈은 마르타 아리에리치와 나 음악. 그건 내 꿈이 아니고 형 꿈이었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그래. 늘 그랬듯이 또 인정 안 하겠지. 아니 그러지 말고 형이 다시 피아노 시작하는 건 어때? 동생들도 다 컸겠다. 이제 신경 쓸 일 없잖아. 안 그래? 더 이상 형을 방해하는 사람 없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형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아니 형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나이 40에 결혼도 못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넓은 집에 덩그러니 외롭게 혼자 사는 게 좋아? 야, 밥 차릴게. 형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을 피하려고 하지 너 마. 피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가만히며 내 생각 당당히 외쳐봐. 이제 무엇이 두려운 말 못해. 부끄러기도 아니잖아. 이제는 말할 때도 됐잖아. 위에서 사는 거야. 제발 스스로에게 솔직해. 제발 모습을 되돌아봐. 원한 게 이거야. 자기 자신을 새겨가면서 가슴을 위해서 살지만 지금은 이렇게 뿐이잖아. 우리 향한 가슴 속에 외로움이 스며 있어. 난 괜찮다고 말하면서 또 재미없는 숨이지만 형 함께 시작해봐. 형만의 꿈을 찾아. 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이제라도 사랑을 그린다면 사랑을 찾는 거야. 이제 원하는 인생을 시작해봐. 새롭게 살아봐. 제발. 네, 감사합니다. 그 전반부의 세 장면 시연 장면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형 동욱은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묵묵하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에 길들여진 그의 모습이 이 무대 뒤쪽을 보시면 떨어지는 빗소리와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가슴을 울렸고요. 또 오랜 세월 소식 없이 떠돌다 돌아온 막내 동현은 이 반항심과 상처를 숨긴 채 형과 재회하지만 이내 오래된 어떤 감정의 골이 드러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세 곡을 통해 형제 겉도면대와 쌓여온 오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의 충돌이 담담하면서도 진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계속 삐걱거리는 듯 하지만 뜻밖의 손님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두 형제의 닫힌 세계에 유쾌한 파문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청춘의 불안함과 성장통을 따뜻하게 담아낸 넘버 언제나 그 나이 때는 동현 역의 후이, 미리 역의 박가은 배우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생일 파티의 소동 속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형제의 마음이 사랑스럽게 그려진 넘버 즐거운 파티는 도국 역의 김형묵, 동현 역의 종영, 미리 역의 안효나 배우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나 그 나이 때 시연 장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건데. 나 진짜. 저기 괜찮냐? 괜찮지 않은요? 이런 기분이에요?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인데 굳이 8시간 만에 잘린 기분이요. 아 이거 무슨 8시간인가 지금. 나 1시간 만에 잘렸다. 1시간 만에요? 그래 정확히는 58분 23초. 무슨 일인데요? 너가 나. 누가 나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양어선 보조 선언이었는데 출항한 시간 날 잘렸어. 왜요? 묻지마. 그래도 나처럼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거잖아요. 아니 실은 나도 배를 잘못 탔어. 그러니까 내가 탈 때는 고래잡이 배였는데 타고 보니까 멸치잡이 배라고 써있는 거야. 완전 나도 바보였지. 재밌지? 아 뭐야, 아저씨도 완전 꿀통이네. 꼴통이라고 했냐? 언제예요? 뭐가? 아이 그때가 언제예요? 뭔 소리야 그게? 아이 수랑 1시간 전에 잘렸을 때. 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22살. 네? 22살 되었다고. 짜증이. 오, 지금 내 나이다. 너 22살이야? 네. 야 너 완전 동안이네. 고등학생 같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 22살. 그땐 다 그래. 정말 그럴까요? 전 혼자만 멍청한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그 나이 땐 누구나 실수를 하더라. 나도 그래. 언제나 그땐 누구라도 실수를 하지. 세상이 뭔지 미처 몰랐던 시절.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지지. 두려워져요 내겐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자꾸 실수만 하죠. 시간이 흐르면 정말 달라질까요? 어려운 이전에 용기가 생길까요? 언젠가 언젠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사라지기로야. 저 빗줄기가 그치면 새파란 하늘이 나타나네. 이 10년 더 산 오빠가 한번 해줄까? 한 해 주행 지내려면 지금이 제일 그립다. 세상은 나와 자꾸 어긋나기만 해도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겨낼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오. 당신은 황소 무거운 무게를 묵묵히 짊어진 채 외로움과 고독으로 울고 있구나. 이건 황소자의 운명. 그 운명은 별자리가 날 인도하는 뚱이가 네가 어떻게? 관상에 오늘 생일. 얼굴이 그게 써있나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뭐? 아무튼 생일 축하해. 아이, 그런 축하가 어딨어요? 자, 보세요. 아마 제가 여기 온 건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인 것 같아요. 운명? 네, 축복받을 운명 같은 거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될 환상인가? 시장님 그만하고. 자, 아저씨 앉아봐요. 아, 예. 여기 앉으니까? 아저씨 준비됐어요? 아, 예. 뭔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마누라 준비됐어! 준비됐어! 성동 경기 판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소리 질러! 즐거운 파티 생일 축하 파티 이제 시작해봐요. 오늘 자리 주인공은 바로 고지식한 우리 형이죠. 우리 모두 한 자리 모여서 파티를 시작해봐요. 다 함께 소리세요 소리! 걱정거리는 모두 잊어버려. 오늘 하루는 웃고 즐기면서 신나는 밤 만들어봐요. 멈춘 소리 숟가락 날리며 행복이 가득한 시간 오늘 밤. 그녀가 들어오십니다. 이 밤의 수호천사 유미! 가봐봐요. 그리고 느껴요. 가슴 속 깊숙이 뛰는 리듬을. 당신의 온몸을 뜨거운 열정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즐거운 날 한가운이라 내가요 밤이 새도록 타타타타 오늘 이 밤의 주인공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런 생일날을 처음이야. 눈물이 핑돌 것 같아. 정말 맘도 먹었어. 우리가 이 주간도 모여서 즐거운 밤 함께하는 너만이 기뻐했을 텐데. 이 다음 생일날에 온 가족이 모인 거야. 행복한 웃음소리 강문을 넘어 가겠지.
네, 이어서 두 넘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웨딩 이벤트 업체 직원 미리의 뜻밖의 방문이 두 형제의 분위기를 굉장히 반전시키는 장면이었죠. 두려움과 실수를 반복했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기로 시작하는 동현과 미리, 그리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형제의 파티 장면은 굉장히 눈물과 또 웃음이 함께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안무 속에서도 중간에 굉장히 익숙한 안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반갑기도 했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장면은요, 형 동욱 역의 최대철 배우의 삼계탕이라는 넘버인데요. 공연 초반에 나오는 넘버로 동욱이 가족 모임을 준비하며 삼계탕을 직접 만드는 레시피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식구들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또 따뜻한 사랑이 경쾌하고 유쾌하게 담겨있는 장면이니까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삼계탕 만들게? 그래 요즘 같은 날씨는 아주 제격이지 뭐. 만드는 법 아주 심플해. 가르쳐줄까? 그래 알았어, 오빠가 가르쳐줄게. 먼저 닭은 연계 5호짜리로 500g 인원수만큼 준비하고 밤, 대추, 마늘, 인삼, 황기는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하거든. 그리고 또 생강, 통후추, 월계수잎. 월계수잎은 여기서 또 고급스러움을 결정짓거든. 그리고 대파, 뿌리, 너무 빨라? 그래 알았어, 오빠가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받아 적어봐. 잠깐만, 내가 사놓은 닭이 있는데 여기 있네. 찹쌀에 인삼과 대추와 들깨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닭의 꽁지볶음, 쌈 짜고 찬물에다 깨끗하게 씻고서 연계 뱃속에다 찹쌀 한 줌, 인삼 한 개, 마늘 채워봐. 그 다음에 말이야, 닭다리를 다소곳하게 모은 다음에 실로 잘 묶어줘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냄비에 물 붓고 끓으면 황기 넣고 우려내. 이제 황기는 다 건져내버려. 너무 오랫동안 우리면 안 돼. 우린 황기물에 닭을 몇 개 넣고 나를 끓여줘. 끓이면서 생긴 어묵은 자주 걷어내야 돼. 살이 크고 무로 익은 때까지 한참 동안 끓여줘야 해. 라면 끓이는 걸 줄 알았어? 그래, 그 닭하고 저 찹쌀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잘 익으면은 예쁜 그릇에다 담아서 잘 익으면 되는 거예요. 빨갛게 썰어 넘어가 색깔도 멋지게 보이도록 보기 좋게 먹기도 좋잖냐. 네, 동욱역의 최대철 배우가 선보인 삼계탕 넘버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레시피가 녹아있는 넘버였습니다. 사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이 장면은 굉장히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잘 녹아든 넘버였는데요. 가족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 장면은 이 사랑은 비를 타고의 소박하지만 깊은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장면 시연을 여러분께 선보여 드릴 텐데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대표적인 넘버죠. 사랑을 동국역의 최대철, 동현역의 김재한, 미리역의 안현아 배우가 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마지막 넘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제 소원을 말하세요. 제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그 소원이 계속되길 빌세요. 밤은 깊어만 가고 어느덧 세월을 흘러 허전한 빈 가슴 속에 촛불만 타올라 지난 날 내 모습에 흔들리던 내 그림자 이제와 돌이켜보면 젊었던 그 시절
네, 사랑의 힘을 느끼게 했던 마지막 넘버 사랑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 마지막 넘버가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장면 시연만 선보였지만 본 공연도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면 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레스콜 주요 장면 시연은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무대를 빛내주신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묵, 송용진, 최대철, 후이, 김재한, 조한지, 종형, 박가은, 안현아 배우입니다. 네, 먼저 단체 사진 촬영부터 진행할 텐데요. 우리 사진 기자님들이 잘 담을 수 있게 같이 조금 붙어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시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굉장히 따뜻한 형제를 담고 있는 작품인 만큼 사이좋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선 오른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들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사이좋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미리 역의 두 분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현아, 박가은 배우입니다. 자, 먼저 시선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로 시선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밝은 포즈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밝은 또 캐릭터로서 연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 담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무대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동현역의 네 분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기다림대선에 의상을 입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시선 왼쪽으로 돌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짝 좀 굳어있는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포즈를 취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이좋은 포즈 취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트, 네, 사이좋게 하트 포즈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사진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잠시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네,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무대 뒤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동욱역의 송용진, 김영묵, 최대철 배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선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역시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또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선한 느낌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 포즈를 잡아주고 계시고요. 네, 자, 이제 사진 다 촬영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은 무대 정리를 잠깐 부탁드리고요. 살짝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자리 뜨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배우분들도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승 연출님부터 인사 한 말씀씩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은 비를 타고 30주년 기념 공연의 연출을 맡은 노우성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유미리 역할을 맡은 박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유미리 역을 맡은 안현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동욱 형 역할을 맡은 배우 최대철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기타의 형 정동욱 역을 맡은 김형묵이라고 합니다. 기자님들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연 꼭 보러 오세요. DM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타에서 동욱 역할 맡은 송용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비타에서 동생 역할을 맡은 조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비타에서 동현 역을 맡은 펜타곤의 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비타에서 동현 역을 맡은 김재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비타에서 동현 역할 맡은 종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기타에서 음악을 맡은 제이아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들의 질문이 받기 전에 일단은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연출님께 먼저 질문을 짧게 한번 부탁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 우리 사랑은 비를 타고가 3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30주년 공연의 연출 포인트와 또 기존 시즌과 좀 차별화된 점은 어떤 점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차별점보다는 일단 이 작품 연출 의뢰가 오고 그리고 대본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나라,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 창작 뮤지컬이 많이 있지만 그 30년을 이렇게 관객들에게 계속 울림을 전해주는 공연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죠. 손가락에 꼽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공연은 조금 우리 공연계 전체 또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할 일이 아닌가. 30년 동안 공연이 올려졌다는 것.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30년 동안 이 작품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저의 선배님들부터 해서 그 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되게 위대한 배우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배우들의 그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봐왔던 관객분들 만약 지금 제 나이 때 95년 초연을 보셨던 관객이 있다면 현재 그 80이 넘으신 관객이 되셨겠죠. 그러면 그 긴 시간 이 공연을 봤던 관객들 그 마음을 연출로서 제가 먼저 이렇게 안아내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는 그 마음을 지금 2025년도의 이 현대 관객들한테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전해줘야 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또 이 작품이 앞으로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점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휴보니아 기자님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표본현 기자입니다. 네, 먼저 시험 너무 잘 봤고요. 30주년 먼저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연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가 30주년을 맞고 또 5년 만에 오르는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동생녀들이 전직 현직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총 4명이 전현직 아이돌들인데 물론 지금 아이돌들이 이제 중소극장을 포함해서 대극장으로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티켓 파워에 대한 한계를 좀 뚫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 반면에 좀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배우님들한테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데 이번
공연에서 이렇게 동생 역에 이렇게 캐스팅하신 배경이라든지 혹시 이번 캐스팅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우들을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형 역할을 맡으신 3명의 배우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위대하신 배우님들이신데 이분들과 함께 가는 이 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신인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같은 역할을 맡은 조한지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뮤지컬 배우 안에서도 지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배우인데 이렇게 같이 하시는 그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다른 뮤지컬 작품에서도 굉장히 얼굴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뮤지컬을 도전하게 된 이유와 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또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임하시는 마음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제가 먼저 이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소감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아이돌, 그러니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 또는 싱어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우분들과 조금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그분들의 그 어려움 그리고 노력 이런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 친구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마워요. 대극장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면보다는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떤 자세로 서 있고 어떤 발성으로 노래하고 어떤 위치에 가서 이 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사실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는 내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 동생 역할에 그 내면이 얼마나 다가가 있느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대 위에서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습 때 기본적으로 뭐 테크니컬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 동현이 집을 나간 7년간의 세월 그리고 형을 떠난 지 군대까지 포함한 10년간의 세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면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늘 그랬듯이 저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요. 그리고 치열하게 연습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 작은 극장에서 그 쌓은 내면을 표현하는 데는 기술이 아직까지 덜 연그러서 세련되지 못한 맛은 있지만 저는 이번 연습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적어도 저 친구들 내면에는 각자의 동현이 충분히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대 위에서 조금씩 약간 날 것 같은 느낌들이 있긴 하지만 연출 입장에서는 거짓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진실된 무대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 싱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무대 위에서 인물로 살아낸다는 거, 그리고 대극장에서 폼과 쉐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기 매 순간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근데 꽤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그 연습 과정에서 치열했던 저분들의 그 땀에 대해서 진심으로 연출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한 말씀 더 조금만 보태자면 저희 연습실 분위기가 사실 이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정말 뜨겁고 특히 내 친구가 사실 요즘 뮤지컬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선배가 후배한테 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꼰대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노래하다가 가수하다가 뮤지컬 배우 데뷔해서 배운 게 뭐 연출님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연습 끝나면
500 호프 사주면서 연기란 이런 거야 밤새도록 막 얘기해주고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매일 밤 저를 500을 먹이면서 연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런 문화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공연 뮤지컬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는 이게 95년도 작품이잖아요. 제가 99년도 데뷔인데 타임머신 타고 99년으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연기에 대한 목마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이 너무 뜨거워서 사실 저희 이 선배 3명이서 정말 매일 정말로 매일 연습이 끝나고도 남아서 연기란 무엇인가 너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 꼰대다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막 눈이 하트가 되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런 토론을 막 2시간, 3시간 저희가 그래서 그 시간을 하다 못해서 MD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밤새 연기 얘기하고 이런 순수한 연습실 분위기를 저도 한 10년 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다시 한번 우리 동생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신 게 우리 김영국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형 선배님이 곧장 우리 저희 연습실에 모든 소품들을 직접 다 구입하셔가지고 이 실제 무대와 똑같이 연습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같이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 네 분의 팬분들도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기파가 되었네? 약간 이런 느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만큼 정말로 제가 깜짝 놀라고 연기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기자간담회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받아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작품 속에서는 이 잔소리처럼 듣는데 또 이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하지만 정말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는 정말 열심히 모르면 더 알려주세요. 그래서 막 연습 시간이 끝났는데도 남은 1시간, 2시간 더 연습을 하고 가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지 배우님, 우리 제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소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떤 캐릭터를 맡는데 저 빼고 이제 뮤지컬 배우가 아닌 작품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처음에 좀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되게 그 아이돌 하시는 분들이 무대를 오는 거에 대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게 되게 뮤지컬 배우들끼리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날 것들이 툭툭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우리 후이 형과 우리 종이 형이 그리고 재한이한테 되게 많이 배우는 게 정말 너무 많아서 너무 저는 연습 시간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3인극이지만 동욱이라는 되게 단단한 기둥 하나가 잘 서 있어줘야지 미리도 그렇고 동현이도 그렇고 편하게 연기를 하고 무대를 이렇게 종횡무진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누구나 아는 그 세 분이 잘 무대에 서 계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편하게 연기하고 지금 무대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를 시작한 계기요. 제가 되게 짧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꿈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악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실용음악도 하다가 연기까지 했는데 제가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할 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직업인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형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는 좀 편하게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뭐 어제 막 드레스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고 드레스 리허설 하고도 막 연기에 대해서 되게 늦게까지 얘기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저는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너무 행복한
극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이렇게 사랑을 비롯하고가 얘기하는 가족애라는 걸 저희끼리도 직접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꼭 오셔서 저희가 느끼는 행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이 배우님도 한 말씀. 네. 사실 뭐 다양한 또 뮤지컬 작품을 통해서 또 연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하시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또 뮤지컬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들, 열정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뮤지컬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미흡한 부분도 많고 테크닉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연습실에 매일매일 나갔는데, 그때마다 형님들과 또 여출님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고, 사실 그 가르침을 제가 단시간에 모든 걸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당연히 연기라는 게 뭔가 1차원적으로 이렇게 화만 낸다라는 게 없으니까, 화를 낸다고 해도 그 안에 많은 감정들이 녹아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정말 배우 형님들께서 진짜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연구도 같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욕심이 많이 생긴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하고 싶었고 너무 욕심이 많이 났고, 이번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나를 또 한 단계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정말 진짜 동현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집 청소도 좀 안 해봤거든요. 일부러 좀 더럽게, 아니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제가 원래 깨끗한 성격인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인데 집 청소를 일부러 안 해보기도 하고 연습실에 일부러 머리를 안 감고 오기도 하고 미안해. 근데 진짜로 일부러 그래봤어요. 더 옷도 일부러 찢어진 옷을 막 사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저는 몰랐지만 선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연기라는 게 그런 배움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돼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조금은 스며드는 걸까라는 깨달음을 정말 0.001% 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를 알려주셨지만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공연 시작인데 정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또 배우고 공연장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재한 배우님이나 종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방금은 이제 막 집안도 어지럽혀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본인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삶 속에서 한번 캐릭터로서 살기 위해 고민해봤다 이런 게 있을까요? 따로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이제 후에 형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진 않았었어요, 제 일상에서.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동현이라는 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동현이들끼리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누면서 이 동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한다라기보다는 좀 스며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많이 배웠고,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배우 동료들이랑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작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현 배우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동현이가 되기 위해서 면도도 한 며칠 동안 안 해보기도 하고, 네, 이제 제가 평소에 앉아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앉는다고 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좀 대충 앉아보기도 하고 막, 그리고 네, 뭔가 양말도 뭔가 여러 번 매일매일 빨지만 빨기 전에 뭔가 동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저는 걸어가서 놓거든요. 근데 던져보기도 하고 하면서 동현이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또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요. 기자님의 질문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잘 받으면 저는 중화일보 한하면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뭐 여러 배우들께 질문 드리고 싶지만 대표로 김영욱 배우께, 왜냐면 저는 사실 김영욱 배우의 이런 착한 표정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연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거 처음 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도 30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사랑을 받았다는 데는 이런 되게 착한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연출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배우님 연습하시면서 이 작품이 30년간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면을 느끼셨는지 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그 자료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뭐 현대적인 감각도 좀 넣었다 하는데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런 변주를 때 음악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어떤 점에서 신경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맨날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보시다가 이렇게 착한 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안에 여러 면이 있겠지만 동국 같은 면이 조금 더 평상시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역은 연기고요. 제가 또 크고 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을 주셔서 살기 위해서 이제 나쁜 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처음에는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작품에 선정을 할 때 좀 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촉을 조금 따르는 편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큰형을, 저는 실제로는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원래 동현의 마음을 되게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또 형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형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처음에 이게 30년 전인데 지금은 가족 관계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랑 고민을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고 연출님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게요, 한국무용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보니까 30년 동안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보편적인 공감대라는 거, 여러분도 아까 시연을 보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게 점차 동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 없이 이 대본대로 그대로 연출님이 이제 오리지널티를 살리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 공연을 보시면 다른 또 30년 기념으로 한 여러 가지 장치들과 그런 변조들이 있는데, 연출님이 이제 제 대학 동기이자 또 친한 친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연출이기도 한데, 네 자신을 좀 더 믿어라. 대본을 또 믿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거는 변화한다. 그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건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생각난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야코 감독님. 사비타 편곡에 있어서 처음에 저는 이 음악을 처음에는 이 사비타 원래가 재즈를 기반으로 된 편곡을 중심을 뒀을 때, 저는 이번에 30주년에서 다 들어엎어서 재즈 기반이 아닌 새로운 시도로 처음에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고향을 떠나서 3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이 재개발이 돼서 자기 고향이 없어졌을 때 그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맞는 편곡일까의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원곡자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그 정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30년의 그 원곡의 음원의 그 타임캡슐이 30년 후에 열었을 때 약간의 훼손된 부분을 좀 현대적인 사운드로 보강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배우들 각 캐릭터의 그 감정선에 극대화를 좀 시키는데 좀 집중을 두었고요.
음악에 주는 힘도 있겠지만 배우분의 연기의 그 드라마를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편곡을 좀 집중을 두었던 게 이번에 그 편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의 어떤 연결선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모습들은 아마 본 공연 이 전체 장면을 보시면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대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뭐 주말 드라마에서도 형제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에 출연하고 계시고 이번 작품도 또 형제 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형제 간의 우애, 가족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좀 가장 공감이 됐던 지점을 좀 뽑으시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쪽 좀 봐줘. 저는 남자 형제가 없어요. 네. 처음 이제 남동생을 맞이하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너 남동생이 있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어떻게든 뭐 이유는 설명을 안 해줬지만 저는 남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위로 누이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작업을 하는데 아까 형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생이 진짜 실제로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내내 늘 즐거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착해요. 극 중에서는 좀 안 착해도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저쪽들 보라고 보죠. 그래갖고 그게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성실하고 그리고 또 독수리 오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신하의 그 김동완 그 윤박이거든요. 얘네들은 좀 커서 그런지 이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착하긴 뭘 착해. 댓글 올라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쪽은 또 약간 나이가 든 동생들이어서 그런지 또 달라요. 느낌이 약간 맘먹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동현이들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진짜 친동생처럼 느껴지는 작업 내내 아주 끝나고 나서도 동생들이 생긴 것 같은 아주 너무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데니안 배우는 어떨지 굉장히 걔는 이제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냥 꼭 써주세요. 독수리 오영재보다 사비타다. 아이고 그래. 네, 이어서 기자님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 기자님 제가 먼저 본 것 같거든요.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도 바로 질문 다음에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BSN의 서진석 기자입니다. 어쨌든 이게 다음 달에도 공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가족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아마 가족에 대해 어떤 의미를 담은 극이다, 가족 관객 대상으로 어떤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용진 배우님. 네, 사실 요즘 그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이 작품에서도 그런 95년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좀 담겨 있는데 그게 상처받고 찢어지고 해체됐던 가족이라는 의미가 사랑이라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 다시 하나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5월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남녀노소 저도 지금 저희 딸 이거 공연 보여줄 생각에 지금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데요. 네, 그래서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근데 뭐 따뜻한 가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갈등, 그다음에 해결하는 것들, 또 재미, 쇼적인 것, 뮤지컬적인 쇼적인 재미들, 다양한 재미들이 있으니까요. 5월에 만약에 부모님과 또는 자식이 있으신 분들, 가족과 함께 공연을 하나 봐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사비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아까 앞쪽에 사열에 계신 기자님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TVB 황재현 기자입니다. 사실 뭐 아까 앞쪽에 먼저 드렸어야 되는 질문 같은데 저는 이 공연을 인기라투 시절에 되게 많이 봤었던 실제 관객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서 그분 20년 전의 기억이 막
나서 반가웠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동욱이 집이 너무 좋아졌고요. 정말 삐까뻔쩍해 되게 좋아졌는데 일단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아무리 원작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출하셨다고 해도 분명히 30년 동안 손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전막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시대상에 맞춰서 수정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좀 수정다고 보시는지 연출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작품의 배경을 정확하게 1995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되게 현대적이고 모던한 건물이지만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저기 뒤에 책꽂이에 객석이라는 잡지가 꽂혀 있는데요. 저게 1991년부터 95년치가 다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요. 유선 전화기도 있고. 이 동욱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었다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얘기한 것은 아마 동욱이 형제 부모님께서 같이 살았던 작은 집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산과 파주 어느 경계선에 있다가 일산으로 편입되면서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손이 아파서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개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될 집이고, 그 당시 90년도 중반에 이제 전원주택과 이제 헤이리 마을 이런 것들 계획되면서 이런 그 당시에 또 새롭게 생긴 전원주택 스타일들을 저희가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뮤지컬은 판타지이기 때문에 아주 아픈 현실을 다루지만 그 판타지를 계속 관객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려면 이런 무대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하면서 그 아까 30년간의 마음을 안지만 지금 관객들한테 잘 전달해 주자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동욱과 형이라는 이름 앞에 사라진 동욱, 동생이라는 이름 앞에 사라진 동현. 어떤 형이고 어떤 동생이고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각 배우들을 가능하면 집중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동시에 같은 꿈인 피아니스트, 이 꿈을 굉장히 소중하게 작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 피아노 씬, 너무나 많은 관객분들이 기억하고 있던 초연의 그 남경우 선배님과 남경주 선배님, 실제 형제분들께서 피아노를 실제 연주하던 그 아름다운 씬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잘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이냐, 어떤 동생이냐, 그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안에 그 갈등 구조가 훨씬 그때보다 조금 복잡하고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러려면 해결도 그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에너지로 이 피아노 씬을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초연 때부터는 한 3분 내외의 씬이었는데 저희가 피아노 씬만 한 6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 피아노를 통해서 서로의 꿈, 나눴던 그 수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결국은 그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이 사비타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네, 저 역시도 어제 드레스 리허설을 통해서 관람을 했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그런 장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공연장 찾아주셔서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미리 역의 두 배우님이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꼽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현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그냥 보이시는 대로 가족 간의 사랑, 그래서 평소에는 또 이렇게 잊고 지냈던 서로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강은 배우님이 마무리를 해주시죠. 우선은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어쨌든 가족의 이야기가 중점이고 또 일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사소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그게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라는 캐릭터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조금 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억지로 내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이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선을 따라가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든 경험보다는 더 되게 재밌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민을 어떻게 또 힘든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공연장에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관객분들이 또 따뜻한 온기를 품고 떠날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30주년 공연 프레스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이곳 삼성동 베가마톨에서 오늘 4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연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